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부는 잼잼 리뷰입니다. 이강의 부탁으로 산에 갔던 다원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8회 리뷰에서 말씀드렸듯 다원이가 죽을 것 같긴 했어요. 하지만 막상 진짜 죽게 되니까 충격적이더라고요. 조난자 맥박 호흡 없음이라는 말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이강이는 현조까지 그렇게 됐는데 다원이까지 죽었으니 얼마나 참담할까요? 거기다가 다원의 사망과 관련해 조대진의 범행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죽은 다원의 핸드폰에서 조대진과의 대화 내용이 발견되었고 다원의 손에 조대진의 장갑이 쥐어져 있었죠. 이것만 봐도 너무나도 조대진이 의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조대진이 비번일 때마다 사고를 가장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조대진을 의심하고 있던 이강은 다원이 죽자 대장님이 현조도 다원이도 그렇게 만든 거냐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다원을 죽인 건 조대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대진이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는 바로 다원의 휴대폰과 조대진의 장갑입니다. 산속에서 조대진을 마주친 다원은 본능적으로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위험하니 같이 내려가자는 조대진에게 혼자 가겠다 답하는 다원. 조대진은 야구르트를 뒤로 숨기며 다시 한번 권유했는데요. 눈빛이 꼭 범인 같더라고요. 다원을 마주친 조대진은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죽은 다원의 손에 들려있는 조대진의 장갑. 그런데 장갑을 들고 있는 모양새가 너무 어색해요. 범인이 다원을 밀었고 다원이 무언가 잡으려다가 조대진의 손에 장갑을 벗기며 떨어졌다면 저렇게 고르게 장갑을 쥐고 죽진 않았겠죠. 꼭 진범이 조대진의 장갑을 일부러 다원의 손에 쥐어주고 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범인은 표식을 찍고 있던 무인 카메라를 통째로 갖고 갔어요. 또한 다원의 수첩까지도 챙겼죠. 하지만 조대진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핸드폰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주의 표식을 이용해 다원의 핸드폰이 있는 장소를 알려줬죠. 꼭 조대진에게 모든 의심이 향하도록 말이에요. 한편 정구영이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정구영은 다원이 죽었던 날 산에 있었어요. 그리고 수색 과정에서 매우 수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정구영은 다원을 찾는 레인저들에게 암릉지대랑 너덜바위까지 수색 범위를 넓혀보자 했는데요. 이강은 그곳은 위험해서 가지 말라 했으니 찾을 필요 없다 했지만 정구영은 조난을 당하면 패닉 상태가 돼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다. 너도 잘 알지 않냐며 암릉지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원의 시신은 정구영이 말한 곳에 있었어요. 꼭 정구영이 다원의 시신이 있는 장소를 알고 있는 범인인 것처럼 말이죠. 또한 이강이 조대진을 원망하자 다원이 산에 보낸 건 너라며 조대진을 감쌌고 너가 돌아오고 난 다음부터 다 엉망이 됐다며 돌아오지 말지 그랬냐는 원망을 표현했죠. 정구영의 말로 이강은 다원의 죽음에 더욱 죄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정구영은 왜 이런 말을 이강에게 했을까요? 정구영의 이 대사는 범인이 현조 이강의 표식을 이용해 다원이 죽어있는 곳의 위치를 알려준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현조의 생명은 약초꾼 아저씨를 통해 이번에 표식을 남긴 것 내가 아니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번 표식은 범인이 남긴 거였는데요. 지리산 9화를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건 범인은 왜 굳이 현조 이강의 표식을 이용해 다원이 죽어 있는 곳의 위치를 알려준 걸까 였습니다. 표식을 통해 다원의 사망 위치를 알려주는 게 범인한테 어떤 이득이 될까요? 현조의 생명은 다원이 사고를 당하는 모습을 봤지만 깨어나지 못해 표식을 남기지 못했죠. 하지만 이강은 그런 사실을 몰랐으니 현조가 남긴 표식이라고 생각했고 표식이 가리키는 곳을 수색해달라 부탁했어요. 이로써 다원이 이강 현조의 표식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걸 다른 레인저들도 모두 알게 되었죠. 또한 정구영은 공개적으로 다원이를 산에 보낸 건 너다 라는 말을 하며 다원의 죽음은 이강 때문이다 라고 세기를 박았습니다. 이후 다른 레인저들도 이강에게 냉랭한 반응을 보였고요. 즉 범인은 다원의 죽음에 이강이 죄책감을 느끼고 지리산 살인사건을 추적하는 걸 멈추게 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범인으로서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이강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이강이만 죽으면 아무도 자신들을 의심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강은 다리를 다쳐 산에 올라갈 수 없으니 산에서 사고사를 당할 수 없습니다. 범인은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살인을 위장하고 있으니 범인 입장에서는 산에 못 가는 이강이를 자연스럽게 죽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원을 죽이고 표식을 쫓다가 다원을 죽게 만들었다는 이강의 죄책감을 이용해 살인사건을 추적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원의 사고에도 꼭 현조의 표식이 필요했던 거고요. 하지만 범인은 현조의 생명이 약초꾼 아저씨를 통해 진실을 전할 거라는 것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요. 이강은 현조를 만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지리산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길이 끊겨 있었고 결국 휠체어에서 떨어진 이강은 산을 기어 올랐죠. 이강이 지리산 안에서 현조의 생명을 만나게 될까요? 아니면 제 발로 지리산 안에 들어와 이강을 사고사로 꾸며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잡은 범인을 만나게 될까요? 2019년 자연스럽게 이강의 손을 잡는 현조. 선배가 내 다리 만졌으니까 쌤쌤이라는데 어머 이 후배 진짜 미쳤나봐요.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스킨십만큼 생각지도 못한 인물 2명이 지리산 9회에 등장했습니다. 지리산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양근탁과 감자폭탄 사건을 책임지고 사퇴한 지리산 국립공원 전북사무소 소장 김계희입니다. 김계희를 찾아온 조대진은 우리 일 언제쯤 그만둘 수 있겠냐고 묻는데요.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람을 구하는 일이다 라는 김계희의 말에 사람을 구하는 게 우리 일인데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을 더 많이 보는 것 같다는 조대진. 등장인물 소개를 보면 반평생을 산에서 보냈고 그로 인해 가족들에게는 늘 필요할 때 곁에 못 있어줬고 결국 가족들은 그를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딸이 오랜만에 돌아와서 싱숭생숭해져서 김계희에게 이 일 언제 그만둘 수 있겠냐고 한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게 꼭 레인저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리산 살인사건을 이야기하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꼭 지리산을 지키기 위해 살인을 하고 있는 집단의 두목이 김계희고 조대진이 행동대장인 것처럼 말이죠. 특히 김계희는 학생이 꽃을 꺾는 것도 못 볼 정도로 자연을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산을 지키기 위해 산을 망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집단의 두목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 멤버는 김계희, 조대진, 정구영, 김솔, 김웅순이고요. 솔직히 이젠 다 의심스러워요. 한편 2019년 지리산에는 케이블카 설치를 하고자 하는 양근탁이 등장했습니다. 산이 형편없이 망가진다며 양근탁을 막아서는 김계희는 검은 나리골 마을을 잊었냐며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놔두지 않고 내가 막겠다고 합니다. 진짜로 김계희가 케이블카 설치를 막기 위해 양근탁을 죽이기라도 한 걸까요? 도대체 검은 나리골 마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30년 전 갑자기 사라진 검은 나리골 마을을 촬영하는 한 남자. 열대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91년 정도에 갑자기 사라진 검은 나리골 마을.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마을이 사라지기 전 사람들이 갑자기 죽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도대체 검은 나리골 마을은 지리산 살인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